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일도 출석 방식은 1차 때와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형태로 서울 고검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조사 일정을 잡게 되는데도 이제 특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네. 출석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도 출석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율 시도가 있었던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9시 출석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 시각에 출석을 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설사 출석 시간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의 조사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2차 소환에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네, 우선 1차 때 이제 조사가 실질적으로는 5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때 다루지 못했던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과정이라든가 또는 시민권 행사 방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특검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혹은 안덕근 장관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1차 조사 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단 다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마침 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또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제 1차 조사 때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외환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2차 출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특검의 행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연 이후 조사를 추가적으로 3차 소환을 시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속영장을 바로 또 청구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좀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그런 진술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그런 진술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구속영장 청구를 좀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혐의 입증에 필요한 만큼 확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3차 소환 없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검팀이 오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 상당수를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어떤 좀 미리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런 발표 때문에 내일 또 외환 관련한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 관계자에 대한 상당수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지난 1일에 당시 군 무인기 납품 실무를 담당했던 연구원을 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무인기 침투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그런 녹취록까지도 나온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이 외환과 관련된 그런 조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런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지시 혐의는 기존대로 경찰 총경이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차 수사 때는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박창환 총경이 자신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시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조사적 교체를 요구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박 총경이 당시에 체포영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를 해서 이 박 총경이 계속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검 측에서 과연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시도를 할지 여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을 때 특검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 일단 가능성을 따지자면 조사자 교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 조사는 비워두고 이 조사 방해를 또 문제 삼아서 이 변호인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혹은 징계가 이어지지 않을지 조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개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 인원만 모인 뒤에 바로 열렸다고 하는데 아예 회의에 오라는 연락도 못 받은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국무위원이 19명이었는데 그중에 11명이 소집이 됐고 나머지 7명은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이주호 부총리라든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당시에 이런 상황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를 급하게 맞추려고 네. 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위원들만 골라서 부른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은 이렇게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전 대표이사가 소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특검은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또 하루 만에 삼부토건 전 대표이사인 이은근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서를 내세워서 삼부토건의 주가를 임의로 급등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제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경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과 또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정부 고위 인사들이 상당히 개입돼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소환 통보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쯤 부를까요? 네, 사실 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은 없지만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나 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도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런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혹은 상당히 진척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소환은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개별적으로 소환을 시도하는 방식도 채택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사건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한 번에 연속해서 소환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부터 이른바 VIP 경로설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어떤 수사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까요? 일단 사안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를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다음 주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입장이고 김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VIP 경로서를 가장 처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에는 군의 보고라든가 혹은 지휘 체계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군 인사들 혹은 국방부 인사들을 차례대로 조사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참석자라든가 혹은 정황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차례대로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제 소환해서 여러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수사에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아직 까먹었다, 잊어먹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특검에서도 사실 이미 예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던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이미 계획된 내용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